우리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 그 청소년 센터 등등에게 뭐 점수도 매기고 막 그러신다면서요? 먼저 그건 이제 뭐냐면 사실 중앙에서 청소년 정책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탁상 행정이죠.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은 지역 정책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받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직업을 갖고 그곳에 살아야 지역 균형이 되고 지역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다가 예.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지자체별로 청소년 정책을 한번 평가해보자, 분석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많은 좋은 정책을 많은 실시하는 기관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격려를 해주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봤더니 지자체장의 관심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의 만족도,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당연히 연결되겠죠. 네, 네. 그게 이제 검증이 된 거죠, 데이터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장들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자체장들은 선거 때가 되면 이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경로당에 가시면 노인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은 이제 지자체가 살고 사실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몇십 년 뒤에 사라질 지방자치단체가 많다고 지금 맞습니다. 뭐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이 살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려면 결국 청소년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얘기 나온 김에 그 투표권 연령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저도 글쎄 저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인간의 수명이 뭐 90살, 100살까지 가는데 100세 드신 분에게도 우리가 투표권 드리거든요. 지금 청소년들이 18세, 19세 되면 18세만 돼도 자기 분명한 자기 의사결정하고 그렇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자기 관점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어쩌면은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 청소년 분야의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생각도 심지어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자체별로 평가를 해봤더니 뭐 잘한 곳은 칭찬해줘야 되니까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든가요? 여기 뭐 수원시, 또 여기 뭐 노원구, 또 뭐 금천구, 뭐 관악구, 광진구 등등 해서요. 또 저 군산시 이렇게 뭐 다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런 곳들이 참 지난번 평가할 때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더라. 그들이 내게 하고 또 심지어 청소년 참여 예산자라고 그래서요. 이제 지자체 가면 요즘에 주민 참여 예산자라는 게 있어요. 그 주민 참여 예산제 속에 청소년 예산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설계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것도 있죠. 네. 그건 뭡니까?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하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참여위원회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모니터링하고. 근데 이제 그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죠. 다른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 참여위원회는 설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기관들이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센터 이런 데는 반드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도 청소년 전용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 반드시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 단위별로 다 있다 이거죠? 네, 다 있습니다. 법상 만들어지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는 뭐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제도적으로는 일단 있다라고 하신 게 그거로군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책이요. 유엔에
공공행정상을 수상할 정도로 틀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고. 상도 받았습니다. 아. 청소년 정책을 잘 설계하고 예. 집행한다고. 특히 이제 청소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부분에 있어서 예. 잘 설계되어 있다고 상까지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규모나 인력의 어떤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 건 되는데 실제 일선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끼고 혜택을 보기에는 네. 여전히 엄청나게 미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참 우리가 책상 위에서 설계는 잘해요 보면. 맞습니다. 그죠? 예. 보세요. 각 지자체 단위별로 뭐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기관, 네. 그 기관별로 청소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예, 예. 근데 거기에 도대체 몇 명이나 그걸 하느냐? 그렇죠. 이건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인구가 만약에 저 시골에 시군구 가면 군에 가면요 군의 면적이 넓어요. 넓죠. 그럼 읍면 읍면 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 하나예요. 네, 네. 그럼 읍내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하지. 그렇죠. 저 리에 있는 아이들은 이용 못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있는 곳이 저기 원장이 되기 전에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순천향대학교가 아산시에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초대 관장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산시가 인구가 30만이에요. 인구 30만이고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제가 관장으로 있었던 그 기관이 하나인 거예요.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예, 예. 그게 보니까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학부모나 청소년들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관이 있는 인근의 아이들만 혜택을 그렇죠, 보지 그렇죠. 거기서 30분, 1시간 걸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고 면마다 이 기관을 만들기는 또 뭐 국가 재정상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학교가 대한민국은 그래도 학교는 잘 만들어져 있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집에서 5분 내지 10분만 가면은 닿을 수 있는 학교가 다 있어요. 어느 곳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를 오픈시켜서 교과서만 가르치는 곳이 학교가 아니라 네, 네. 그 청소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학교로 만들고 이 학교를 선생님만 가서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네.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학생들과 함께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오픈시키면 얼마나 맞아요. 좋을까. 네. 그런 구상을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정책은 지방자치 쪽으로 가고 교육정책은 교육자치 쪽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네요, 그것도. 현장에서는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가야지 네. 뭐 학교 따로 있고 지역사회 따로 있는 것으로 하면은 사실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학교 정책의 기본 축이 교수님 말씀하시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정책을 학교 정책으로만 놓지 말고 네. 교육 정책을 학교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결합으로 네. 재편하는 예.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손쉽고 빠른 길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어.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죠. 예. 중앙부처 단위에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서로? 여성가족부는 사실 중앙부처에서 미니 부처잖아요. 제일 조그맣죠. 대한민국 예산이 400조가 넘습니다. 네. 중앙부처인데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가 안 돼요. 네. 7천억, 8천억 가까이밖에 안 됩니다. 5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중에 청소년 예산은 약 2,500억? 아하하.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2,500억을 가지고 청소년 인구가 1,000만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1,000만이라 하더라도 1인당 2만 5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예. 아직 굉장히 적은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늘리고 여성가족부를 키우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획기적으로 좀 이 얘기를 통틀어서 교육정책의 내용을 좀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지금 여성가족부에 있는 청소년 정책의 담당을 좀 키워가지고 그렇게 결합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그럼 그쪽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그게 이제 저 이론적으로 보면 예. 좋습니다. 예. 어쨌든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교육부,
학교 교육부가 아니라 네. 제대로 된 교육부 역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쉬운데 네. 아직은 여전히 뭐 교육부는 뭐 최근에도 뭐 입시 문제 뭐 이런 거에 계속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함몰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잘 이야기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제도적 난제도 크네요.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 문제도 있고 네. 말씀하신 지방자치회와 교육자치회 분리 문제도 있고 네, 네. 이런 걸 어떻게 엮어내느냐 이게 참 관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 말미 부분에 와서 또 너무 큰 주제를 제가 던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또 두 가지 우리 사회가 이제 미래를 내다볼 때 두 가지 큰 변화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인구 구성의 변화예요. 네, 네. 인구 절벽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른 속도의 고령화 그러면서 청소년기 인구는 줄어드는 네, 네.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네, 네. 그러면서 네. 지금까지 요구되던 청소년들의 어떤 재능이나 자질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네, 네, 네. 새로운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인구 구성의 구조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 변화 이 둘에 대처하는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 너무 큰가요?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이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네. 이유는 뭐냐면요.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을까? 그렇죠. 를 생각해 본다면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을 아이를 낳아서 반듯하게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네. 자녀를 안 낳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가는 이쯤 되면 이제 아이를 낳기만 하라. 이 아이를 훌륭한 재원으로 키워주는 건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지만이 인구 줄어드는 것도 좀 감소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청소년 정책을 잘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잘 성장해야 그들이 경제력도 갖고 당당하게 사회를 살아갈 때 그들이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거든요. 저출산 해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출산 해법에서 청소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네, 거고 네. 또 청소년들에게 실제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투자해서 그들이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당당하게 크면 그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라도 청소년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네. 국가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모르겠어요. 1, 2년 사이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안 되죠.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정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정말 청소년 정책에 그렇죠.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하나만 첨언하면 올바른 청소년 정책으로 그 청소년들이 반듯하게 자라서 경제력도 가질 때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제력 문제도 있는데 또 한편 의식이나 사고방식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식의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 네네. 이것도 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 뭐 교수님 다음에 찾아오겠어 이럴 때가 반드시 결혼해서 자녀를 데리고 찾아와라. 예, 절대 예. 혼자는 오지 마라.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게 어른들의 탓도 있습니다. 일부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럽니다. 야,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왜 결혼해서 고생하냐? 예. 자녀를 왜 낳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또 그 부모의 탓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근대 역사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굴곡의 그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네. 사실 각자 도생이었어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네. 없죠. 국가로부터 사회 보장을 통해서 받는 게 없죠. 받는 게 거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강조했고 예.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바에는 뭐 할 필요 없다. 결혼할 이렇게, 필요 없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구 구조 변화를 보더라도 청소년 정책이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 예, 저는 그리고 그렇게 또 보고요. 이 4차 산업혁명과 진로교육 이쪽에 가면 그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너무 뭐랄까 극단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낙관론이 있고 이제 비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은 실체가 없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엄청난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가 이제 올 건 맞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변화가 많잖아요. 예.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만큼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네. 문제는 디지털 디바이드입니다. 청소년들 간에도 이 디지털 격차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육 과정에서 뭐 코딩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을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진로 교육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네. 부모가 원하는 아이가 원하는 직업을 갖도록 해주는 게 진로 교육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알죠. 예. 근데 사실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의사가 될 수 없거든요.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공무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의사 있고 공무원 있고 환경미화원 있고 소방관 있고 또 자영업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서비스맨 있고. 네, 다 있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이 특정 직업으로 가야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만 뭐의 차이냐면 어느 직종을 가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 직종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것이 줄여나가야 되고. 네, 일어나야지만이 이제 올바른 진로 교육이 되는데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직종 간의 임금 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직종이라 했던 것도 AI가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AI가 해결할 수 있고. 그건 아주 긍정적인데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뭐 지적으로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하는 것들도 AI가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는 평준화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면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그렇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누군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청소년들 가운데 돈을 벌 사람도 있고 예.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 그 기술을 통해서 산출된 부가가치가 사실은 모든 청소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이런 경제 조세 무슨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업을 중심으로 뭔가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성, 네. 또 비판적 사고력, 네. 남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협동 능력, 기본 소양이죠. 예. 기본 소양. 예,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뭘까? 저는 청소년들이 그 얘기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회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결국 직업이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것이고 또 이용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돈이 생기고 뭐 맞습니다. 먹고 사는 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된 진로교육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은 무엇을 원하고 살까? 기계가 일을 하면 인간은 가만히 그럼 누워 있을까? 그러지 않거든요. 예. 분명히 인간은 정신이 있고 또 에너지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네. 무엇인가 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맞춰서 용역이나 재화를 생산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인간 그 개개인 청소년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교육,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원장님은 진로 교육에까지도 그런 창의성 교육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인간에 대한 이해, 기술 활용 능력, 네. 서로 소통하는 능력, 네, 네. 이걸 키워주면 저절로 진로는 개척된다. 예, 저는 뭐
불확실한 미래를 어.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그런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야 또 미래 세대 인간이 뭘 원하게 될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네, 예, 예. 뭔가 재밌는 비유를 들던데요. 과거 우리 농경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누군가 일부러 돈을 내고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예. 그게 헬스장, 헬스클럽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죠? 예, 예. 근데 앞으로 그런 지금은 상상 못하는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청소년들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어떤 욕구를 자꾸 갖게 될 것인가. 네.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이것이 결국 직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짧지 않은 시간에 너무 또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쭉 했습니다만 원장님이 더 좀 목소리를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청소년 정책의 비중이 커지고 네. 예산도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를 키워주시기 네, 부탁을 고맙습니다. 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말로만 우리가 청소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해왔던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더 청소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